그러면 우리가 이런 특성을 보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가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행동대장 김대용의 행동재활TV입니다.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문화, 사회문화로 보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인데요. 지금 가장 핫한 드라마라고 하면은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겠죠. 특히 이제 우영우가 지니고 있는 이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,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감각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우리 우영우가 이 헤드셋을 계속 끼고 있지 않습니까? 도대체 왜 이 헤드셋을 끼고 있는 건지, 그리고 이 우영우가 김밥만 먹지 않습니까? 왜 김밥만 먹는지, 그 다음에 뭐 옷에 이 라벨 같은 것들은 왜 민감하게 여기는지, 또 이제 회전문 같은 경우는 왜 들어가기 힘들어 하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딱 첫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영우의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. 이 어린 시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영우가 트램폴린을 막 뛰면서 이 형법을 외우는 내용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영우가 이제 진단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, 이 진단을 받는 장면에서 이제 계속 흔들흔들 하고 있단 말이죠. 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에 대한 부분이에요.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이제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한 42%에서 한 80%의 사람들은 사실 이런 감각 반응에 조금 다소 독특한 그런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손가락을 빤다든지, 또는 손을 막 흔든다든지, 또는 막 몸을 좌우로나 앞뒤로 흔든다든지, 또는 이런 표면들을 막 이렇게 만진다든지, 그 다음에 조금 시각적인 자극이나 이런 청각적인 자극에 조금 독특한 반응을 보인다든지,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. 자, 인간의 이 감각이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5가지 감각을 우리가 알고 있죠. 시각, 그다음에 청각, 후각, 미각, 촉각, 이렇게 5가지 오감을 이야기하는데,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의 감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2가지의 감각을 조금 더 봐야 되는데, 그 감각 중에 하나가 이 전정 감각, 전정계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고유수용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특히 이 트램폴린 같은 것들, 이제 폴짝폴짝 뛰는 것들, 그 다음에 좌우로 흔든다는 것들,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전정기관과 관련된 이 부분인데요. 이 감각은 우리가 이 역치라는 게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매운맛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, 사람들마다 이 매운맛을 느끼는 정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. 어떤 사람은 청양고추 조금만 들어가도 어우 너무 매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, 어떤 사람은 불닭 볶음면처럼 엄청 매운 거를 먹어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역치가 다르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매운맛을 잘 느끼는 사람은 이 매운맛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낮은 것이고, 또 매운 것을 굉장히 잘 먹는 사람들은 이 매운 것에 대한 역치가 매우 높은 거죠. 자,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이 오감 플러스 전정계, 이 고유수용계에서 역치가 사람들마다 이제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집니다. 어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이 역치 수준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인 활동으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지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좌우로 굉장히 흔든다든지, 또는 트램폴린을 탄다든지, 그네를 굉장히 과하게 탄다든지, 이런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보면은 이 영상처럼 이 헤드셋을 끼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. 보통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이 감각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청각에 대한 감각의 이 독특함입니다. 그러니까 청각의 역치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그다지 소음으로 느끼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들리고, 이것이 단순한 불편감뿐만 아니라 이 고통처럼 이제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이 감각 자극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회피하려는 이 대처 전략들을 만들게 되는데, 이 영우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셋을 끼는 거죠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아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쓰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강한 또는 이 독특한 소리는 차단을 시켜주고, 또 일상생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소리는 또 들려야 되거든요, 안전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절하는 이어폰을 영우는 쓰지 않을까,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
또 여기 보시면 아빠가 이 라벨이나 실밥을 다 제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. 이것은 영우가 이 촉각의 예민함도 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촉각의 예민함이 우리보다 역치가 훨씬 더 낮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라벨도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. 근데 이 촉각의 예민함이 어떤 부분에서 좀 찾아볼 수 있냐면 김밥을 좋아하는 이유도 좀 비슷해요. 이 까끌까끌거려운 식감이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영우 나름대로 이 여러 가지 식감이 섞이게 되고 또 그 식감 중에서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식감이 있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대처 방법을 찾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영우의 말을 살펴보게 되면은 김밥은 내가 어떤 재료가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.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본인이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. 아, 내가 이런 식감이 들어올 것이고 내가 이런 식감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김밥을 좀 선호하게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 화를 보게 되면은요, 여기 보면은 김밥이 햄이 바뀐 것도 바로 알아차려요. 그래서 아마도 이게 단순히 뭐 스팸이냐 리챔이냐 이런 햄을 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거라고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, 또 이 영상에서 보다시피 끌어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, 또는 이 손 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, 그 다음에 서로 이제 포옹할 때 영우만 차마 끌어안지 못하는 것,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촉각적인 예민함 또는 이게 독특함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. 또 이 가장 1, 2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회전문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? 이 회전문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회전문을 돌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스텝 밟는 전략이라든지 나름대로 그 앞에서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, 사실 이 부분에 관련된 감각은 이 전정계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전정계의 역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참을미를 할 수 있고요. 움직임이나 이 속도의 방향의 변화를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높이 뛰거나 구르는 것을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움직이거나 할 때 뭔가 지지하려고 사람은 손을 꽉 잡는다든지 주변의 사람을 꼭 잡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영우는 제 개인적으로 이 우영우 드라마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조금 그 특성으로 제시하지 않았을까, 이런 것들을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런 특성을 보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가 있을까요? 바로 그 사람의 대처 방식을 미리 알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. 우영우는 영우는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대처 방법들을 가지고 있죠. 헤드셋을 끼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식사도 나름대로 예측될 수 있는 것들로 하는 거, 그 다음에 뭐 회전문을 달 때 나름대로 방법들 사용하는 것, 또는 그게 어려울 땐 대처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사용하는 것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미리미리 예측해서 그 자폐성 장애인들이 또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수월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보일 수 있는 이 감각적인 특성을 우영우 드라마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이 우영우 드라마를 통해서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이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 행동 분석가의 입장에서 행동 재활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